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은 저의 방이 아닙니다. 전 또 새로운 곳에 와 있고요. 제 뒤로 보시면은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저는 지금 평소처럼 이렇게 큰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블루투스 마이크, 조금 조그만한 가벼운 마이크를 들고 팟캐스트를 찍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번 주 일요일부터 한 5박 6일 정도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 송도라는 곳에 지금은 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왜 왔는지, 그리고 5박 6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뭐 하면서 지냈는지 같은 그런 여행 후기를 에피소드로 남겨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여행을 온 게 아니라 조금은 특이한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온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흥미롭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기 부산에 뭘로 왔냐면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됐어요. 워케이션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 work 그러니까 일 플러스 vacation입니다. 휴가예요. 그러니까 일이랑 휴가가 함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데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이랑 휴가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휴가는 일을 쉰다라는 건데 이 워케이션이란 단어는 뭘까? 그거 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 10월쯤에 도쿄로 한 달 살이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숙소를 좀 한 달 정도 길게 잡아놓고 거기서 똑같이 팟캐스트 준비하고 뭐 수업 같은 거 똑같이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여행을 다닌다거나 주말에도 좀 색다른 곳, 항상 한국에만 있다가 이제 아예 새로운 공간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좀 새로운 관광지를 가본다던가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워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해야 할 일, 원래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그걸 잠깐 벗어나면 혹은 잠깐 이제 쉴 때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워크랑 베케이션을 함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쿄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와서 이런 게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많은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한국 관광지, 국내 여행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부산을 오랜만에 와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부산으로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숙소 잡아놓고 일하면서 저 같은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나요?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혼자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 원격 근무,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 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가 좋냐면, 우선은 오늘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는 뭐 광고나 홍보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런 거를 하면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저는 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내돈내산, 제가 제 돈 내고 직접 온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워케이션을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냐를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숙박비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워케이션 혹은 그냥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다 좋은데 숙박비가 좀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집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머물면 당연히 거기에 숙소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숙박비가 되게 여행 총 비용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커요. 그래서 숙박비가 항상 좀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했는데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하면요. 총 5일 정도, 5일까지 지원이 돼요. 1박 하룻밤 자는데 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이번에 참여한 부산 서구 워케이션은 1박당 5만 원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좋은 호텔이 한 1박에 7만 원, 8만 원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총 5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초반 정도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숙소가 엄청 좋아요. 원하는 숙소 아무 데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워케이션 센터에서 그러니까 지정을 해준 딱 골라준 숙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골라준 숙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거실이고요. 그리고 옆에 침실도 크게 있어요. 침실에 옆에는 드레스룸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있고 1.5룸 방이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 가격에.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의 호캉스 느낌으로. 호캉스는 혹시 아시나요? 호화로운 바캉스라고 해서 되게 호화롭게 지냈어요. 여기 숙박비 지원이 되고요. 또 F&B, 먹는 거 아니면 마시는 거 지원금이 3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커피로만 쓰면은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죠. 밥 먹는 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원하는 식당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골라준 식당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근처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바일 쿠폰 사용하듯이 이렇게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혜택이 있고 그리고 워케이션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워케이션 센터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엄청 쾌적하고 또 일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 느낌이고요. 대신에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오션뷰입니다. 서울, 막 도시에서 일하면 건물 앞을 봐도 건물, 또 옆을 봐도 건물, 사람, 건물, 가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 지방 쪽에 오면은 제 뒤에 오션뷰가 있듯이 사무실 앞에도 뷰가 오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할 맛이 나겠죠. 일하다가도 지치면 바다 한번 보고 휴, 힐링.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일하다가. 그리고 또 지치면 그 워케이션 센터에 안마의자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좀 안마의자 하면서 쉬다가 그리고 탕비실이라고 보통 일반 사무실에도 있는데 뭐 차 마시거나 커피 간식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 방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자 같은 거 먹고 커피도 매일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도 되게 예쁘고 정말 좋아요. 그런 지원들이 제공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워케이션 센터에 처음 가면 웰컴 키트라고 해서 뭐 티셔츠나 뭐 텀블러 이런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받는 것도 기분이 좋죠. 나는 그냥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선물까지 받으면 기분 너무 좋고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항상 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내는 편이었어요. 집에서는 뭐 1시쯤 일을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게 보통 저의 일 루틴인데 여기는 9시부터 6시까지만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가 벗어나면 결국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이게 24시간 오픈이면 원할 때 또 엄청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딱 정해진 시간 일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를 떠올리면서 회사 다녔을 때가 떠오르면서 정해진 시간에 가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곧 끝나니까 빨리 집중해서 끝내야겠다 하는 장치, 뭔가 제가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나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여기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일찍 일어나야지 아니면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쉬어야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정해진 시간. 그래서 오랜만에 9 to 6로 뭐 제가 맞춰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환경에서 일을 해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워케이션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가 같은 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여행하는데 돈을 주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와보시면 서울에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다 서울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들도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뭐 시장 같은 것들도 부산에도 많고 막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곳들도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일하고 가끔 주말 있으면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이렇게 멀리 여행을 오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일을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와서 숙소비만 제공을 해주면 이 안에서 뭐 밥 먹는 거라던가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케이블카 이런 관광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쓸 일이 많죠. 시장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여기 온 거 SNS에 공유하면은 또 지역 홍보가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들, 부산에서도 이런 서구 같은 이번에 워케이션 다녀보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종종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지들을 소개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이런 지역들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워케이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잠깐 얘기했지만 맨날 일하고 직장인들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러면 이런 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나요? 숙소도 싸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워케이션 센터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팟캐스트 찍기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워케이션입니다. 네, 혹시 부산 워케이션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네네, 가능하세요. 그 조건이 어떤 거예요? 저희 혹시 근데 워케이션 처음 이용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용해봤는데 다른 분들 여쭤보고 아, 싶어서요. 그 외국인 분들도 뭐 사실 재직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네. 혹시 뭐 재직증명서가 좀 그렇게 구하시기거나 뭐 이렇게 힘드시면 뭐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첨부해서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네. 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세요. 뭐 외국에서 일하시고 계셔도 상관없고, 네. 그런 뭐 그래요? 국적에 뭐 그런 건 상관없으세요. 그럼 뭐 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하면은 그 대신 이제 프리랜서시면 뭐 저희가 뭐 용역 계약서나 뭐 이런 하여튼 계약서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이제 네. 뭐 그런 부분 첨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으시면은 승인되셔서 이용 가능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외국 분이신데 뭐 이렇게 한국에 가까우시는 겸 해서 이용하신단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뭐 신청 자격이 되시고 그게 음. 수락만 되시면 뭐 사실 관광객으로 오셔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죠.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워케이션 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외국 분들도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 나라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계약서 있잖아요. 그 일을 받아온 계약서를 보내줄 수 있으면 그거 보고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꼭 한국에 있는 기업에 다니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좀 일하고 있다. 근데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겠죠. 이렇게 뭐 평일에만 중요한 게 평일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에 그 허락만 맡을 수 있으면 저 회사에 가서 한국으로 가서 리모트 워크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회사에서 오케이만 해준다면 여러분들 그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는 증명서 혹은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사진 찍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서울만 갔던 분들은 이제 지역 아니면 지방 쪽으로 여행 많이 다니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하면은 훨씬 싸게, 숙박비 엄청 많이 들잖아요. 엄청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일 중간중간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워케이션 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혹시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 있을까요?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고,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일할 수 있고, 어디 센터 같은 데서 일도 할 수 있고, 숙소까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나요? 아, 이거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요. 꼭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만 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세상이 좋아졌네요. 대학생분들도 그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하는 증명서 있잖아요. 그것만 그 제출하면은 똑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용했던 이 서구 워케이션 너무 좋았어요. 뭐 해운대 쪽에도 워케이션 있는 것 같긴 한데 해운대가 사람이 되게 많고 진짜 놀 거 많고 좋거든요. 근데 나는 좀 조용한 그런 바다, 자연, 그리고 좀 한적한 동네, 그 로컬 느낌 이런 거 느끼고 싶으시면 서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버스 조금 타고 나가면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뭐 깡통시장 이런 유명한 시장들도 있어요.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이런 가까운 곳 놀러 가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당장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워케이션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참여한 워케이션 링크랑 또 다른 지역의 워케이션 공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다음으로는 부산 여행하면서 좋았던 거, 그리고 맛있었던 거, 여러분들 또 부산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부산 여행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갔냐면, 해운대, 제일 번화가고, 그 바다 보기 좋은 곳, 그리고 맛집 같은 게 많은 곳이라서 해운대를 갔고, 또 여기 송도 쪽에 주변에 뭐 자갈치 시장, 뭐 국제시장 이런 시장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갔었고요. 그리고 부산에 서면이라고 또 번화가가 있어요. 그 술집 많고 막 놀거리 많고 한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전포역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옆 역인데 전포역을 또 가봤습니다. 전포역이
서면이랑 이렇게 묶어서 맛집이랑 카페랑 술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총 한 3군데 가봤는데 이 중에서 진짜 맛있었던 거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태용쌤 있죠. 저랑 요모조모 함께 하고 계시는 태용쌤의 추천으로 좀 많이 다녔거든요. 이번에 태용쌤이랑 시간이 제가 안 맞아서 같이 촬영은 못했지만 그래도 태용쌤이 추천해주시는 맛집을 가봤습니다. 태용쌤이 부산 분이라서 그리고 또 여기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가지고 맛집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용쌤 추천이자 제가 가봤는데도 좋았던 곳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운대에 많은데 해운대에 라멘집이 유명한 곳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나가하마 만게츠라고 돈코츠 라멘. 후쿠오카에 원래 그 본점이 있는데 부산점이 또 되게 맛있다고 해서 가고 싶었는데 거긴 또 웨이팅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고 제가 갔던 곳은 쿠지 라멘이라고 시오 라멘을 파는 라멘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쿠지 라멘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태용쌤이랑 햄버거 에피소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와일드 앤 로우를 가고 싶었으나 제가 그 가게 앞까지 갔으나 그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전 너무 아쉽고 이거 먹으러 다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태용쌤이 극찬을 했던 제일 맛있는 버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만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시간, 오픈하는 시간 잘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갔던 곳은 또 해운대 근처에 카페에 또 좋은 곳 추천받았거든요. 신미안이라고 말차 빙수 파는 카페가 있어요. 신미안. 여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차 빙수 카페도 일본처럼 되어 있는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태용쌤한테도 들어보니까 부산이 일본 음식점, 일본 카페, 일본 술집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걸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전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일본이 아니라 부산에 일본 음식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맛있는 집이 심지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까지는 못 가고 좀 일본 음식 먹고 싶을 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분들은 굳이 안 가도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체인점인데 여기는 돼지국밥 부산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번에 맛있게 먹었던 체인점이 있어요. 바로 수변 최고 돼지국밥이라는 돼지국밥집이고요. 여기는 항정살 돼지국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되는데 저도 이번에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다. 뭐 4인 정도, 4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랑 갔다 하면은 그냥 수육 아니면 항정살 한 접시를 시키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 한 접시를 시키면 국물, 그 돼지국밥에 나오는 국물을 인당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고기 먹으면서 국물까지 먹을 수 있어서 이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간 게 아니라서 국밥으로 먹었지만 여러분들 뭐 술을 친구들이랑 먹을 거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수육이랑 항정살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서비스로 주는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체인점이니까 어딜 가나 부산 어딜 가나 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저는 사실 국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맛있게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국밥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 국밥집입니다. 여기도 맛있었고요. 또 해운대에 맛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장 쪽에 또 들어가면 꼼장어 거리가 있거든요. 꼼장어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장어는 그 긴 생선 있죠. 그건데 꼼장어는 좀 더 작고 얇은
장어예요. 근데 얘를 이제 양념에 이렇게 구워 먹는 장어구이 집이 있는데, 꼼장어구이.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꼼장어 거리에 있는 어떤 가게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곳은 1번지 자갈치 상꼼장어라는 곳이었습니다. 1번지 자갈치 상꼼장어. 제가 그 구글맵 링크를 다 남겨놓을게요. 여기도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산 오시면 제가 추천한 거 다 드셔보시고요. 여기 송도 주변에서 맛있었던 곳은 자갈치 시장에서 파는 깡대후 돼지갈비 튀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음식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갈비가 있어요. 한국 그 코리안 바베큐인데 삼겹살 아니고 간장 소스로 만들어진 양념갈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전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꼭 먹어야 돼요. 여기는 포장하는 집이라서 깡대후 돼지갈비 가서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해가지고 포장해서 숙소에서 왁 먹어주면은 최고. 마지막 날 추천.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환상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용쌤이 추천해주신 이간의 떡볶이라고, 그 부산이 떡볶이가 또 유명해요. 떡볶이랑 오뎅 유명해서 거기도 먹어봤는데 거긴 뭐 맛있긴 했는데 떡볶이들이 다 요즘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보통 정도였습니다. 저는 떡볶이는 또 어딜 가나 맛있으니까, 근데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에 저는 그 점수들을 줬습니다. 제가 추천한 곳들은. 그리고 오늘 돌아갈 때는 선물을 좀 사가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고래사 어묵이 또 부산이 유명합니다. 어묵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에서도 팔고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역에서 사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역 집으로 돌아갈 때, 기차 타고 돌아갈 때 거기서 사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부산 추천 맛집도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부산이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오랜만에 부산에 온 거거든요. 한 5년 만에 온 거고, 저번에 왔을 때는 그냥 되게 유명한 장소들 가느라고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다니기를 못했어요. 진짜 유명하다 하는 곳들만 가서 잘 몰랐는데 맛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슐랭 아시나요? 미슐랭 빕구르망 받은 집도 많고 그냥 미슐랭 받은 곳들도 많고 너무 많아서 자주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산이 또 좋은 점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잖아요. 한국에서 제2의 수도다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큰 도시니까 괜히 제2의 도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들이 되게 커요. 다른 뭐 강원도, 대전, 전라도 다 가봤지만 부산이 놀거리도 되게 많고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좋은 게 뭡니까? 서울처럼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여행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주도도 좋고 또 제주도 바다 색깔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부산은 진짜 이런 도시 같은 거 다 즐길 수 있고 자연까지 보니까 너무 좋은 여행지다. 저는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와서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 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이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워케이션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제가 사실은 회사 다닐 때 3년 정도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때도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원격으로 근무를 좀 해도 될까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도 이해해요. 그쵸? 놀러 가는 것 같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월급을 주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쉽게 허락하기 힘든 일인 것 같긴 한데
저는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런 거 한 번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 1년 동안 항상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 오히려 그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고 그냥 사무실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5일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3일 정도만이라도 여기서 지내면서 리프레시 하면서 그냥 똑같이 출근만 9시, 6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더 열심히 살고 또 이런 거 오기 위해서 돌아가서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할 수 있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일을 평소보다 덜 하긴 했거든요, 저도. 평소에 집에 있으면 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은 더 많이 하죠. 근데 1년 내내 뭐 여기 휴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케이션으로 뭐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보면서 뭐 이 지역도 느껴보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지내는 거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후기를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분들 역시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 눌러보시고 뭐 한국 여행 오실 때 또 리모트 일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부산 말고 또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또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부산 워케이션 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문화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여행 에피소드 그리고 국내 여행지 중에 가장 또 인기가 있는 제주도 다음으로 인기가 많아요. 뭐 제주도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 부산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또 저는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알려주고 또 좋은 한국 이야기, 한국어로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서포트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체크아웃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해서 잘 돌아가 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